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요즘 날씨가 되게 더워지니까 에어컨에 대한 정보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니까 정말 좋은 내용들도 있는데 틀린 내용인데 맞는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게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에어컨 냄새에 대한 건요, 이건 좀 도가 지나쳤어요. 예를 들어 구연산에 물을 섞으면 탈취 효과하고 곰팡이를 제거해주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뿌려주고 냉방모드로 바로 틀라든지, 보통 곰팡이들이 약산성이니까 이런 염기성 성분을 이용해서 곰팡이를 제거하라는 게 TV 방송에도 버젓이 나오고 있고요. 에어컨 냄새는 곰팡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락스를 이용해서 이걸 지우고 충분히 이렇게 잘 말려줘라, 이런 내용도 락스 제조사에서도 그러지 말라는데 이런 내용들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정확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엔지니어로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 수십 개의 논문과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어컨 냄새에 대해서 저 테크몽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에어컨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에어컨은 이렇게 실외에 설치되는 실외기랑 실내에 설치되는 실내기로 나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실외기의 역할은요, 냉매를 차갑게 만들어주고 그걸 진공 상태로 실내기로 보내주는 거고요. 실내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컨 본체 안에는 이렇게 웬 철판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큰 관에서는 실외기에서 받은 냉매가 흐르는 거고요. 그 사이에는 공기하고 이렇게 열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촘촘한 핀들이 있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열교환기나 증발기, 에바포레이터나 에바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냉각기라고 그냥 표현을 통일할게요. 그리고 실내기 안에는 회전하는 팬이 있고 이게 실내의 따뜻한 공기를 빨아들여 냉각기에 통과시켜서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튼 이 에어컨의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외기랑 실내기는 냉매만 서로 주고받을 뿐 공기를 서로 주고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는 계속 실내에서 순환하고요, 밖에 있는 공기도 계속 밖에서만 순환하는 거예요. 서로 공기를 주고받지 않아요. 그래서 막 실외기가 더럽다고 해서 그 더러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에어컨에 대한 기본 개념 끝. 그럼 이제 냄새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일단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식부터 조금 깨고 넘어가야겠어요. 에어컨 냄새는 곰팡이 때문이다. 요거부터 바로 잡을게요. 물론 에어컨에서 나는 냄새에 곰팡이의 영향이 있어요. 근데 에어컨의 냄새는 단순히 곰팡이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부정확한 얘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에어컨에서 나는 냄새는요, 세균과 곰팡이들을 포함한 이런 미생물들에서 나는 냄새고요, 전 세계에 있는 각종 논문에서 그렇게 다 협의가 됐습니다. 세균하고 곰팡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라요, 완전히. 그리고 냄새는 곰팡이에서 뿐만 아니라 세균에서도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괜히 우리 입냄새의 원인이 세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지금부터 세균하고 곰팡이들을 합쳐가지고 미생물이라 부를게요. 그럼 어떤 미생물에서 냄새가 나느냐? 지금 이 논문에서는 에어컨의 냄새는 냉각기에 있는 세균의 성장이 원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논문을 보면 미생물들이 냉각기 위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생물막, 바이오 필름을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굉장히 오펜시브, 공격적인 냄새가 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런 미생물들이 모여가지고 생물막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좀 튼튼하게 결합되어 있으면요, 이 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건조를 하고 보관을 잘해도 이렇게 약 27개월, 그러니까 2년 넘게 지나도 냄새가 계속 나고요. 그때 그 생물막, 바이오 필름에 있는 성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그때 미생물들 사진까지 이렇게 다 남겨져 있어요. 그럼 이제 에어컨에서 냄새가 왜 나는가? 답 나왔죠? 냉각기에 있는 미생물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럼 그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 미생물이 안 생기게 하면 되고, 미생물이 있다면 제거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냉각기에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됐던 이런 미생물들이 왜 생기냐? 냉각기가 축축하기 때문이에요. 에어컨을 켜서 냉각기에 차가운 냉매가 순환하면 냉각기에 이렇게 물이 맺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고 실내에 이렇게 놔두면은 그 표면에 물이 생기는 거랑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유로 냉각기가 있는 실내기 안에서는 미생물이 생기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겉에 이렇게 물이 맺혀있을 때 냄새가 오히려 덜 나는데 그 물이 마르면 그때부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화장실의 변기에다가 이렇게 크게 큰 볼일을 보고 나면 처음엔 냄새가 좀 덜 나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변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대변은 그대로 둔 채로 물만 이렇게 쏙 빼낸다? 그러면 그때부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안 나게 하려면 이 대변을 물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이 대변을 죽여야겠죠. 그래서 다시 에어컨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 에어컨에 있는 그런 미생물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이오사이드, 살생제를 이렇게 뿌려봤다고 해요. 그거 뿌리고 부유 미생물들이 모두 사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바이오사이드가 뭔지, 어디에 살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만 알려주면 이번 영상 끝이네요. 영상 이렇게 길게 만들 필요 없네, 좋네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바이오사이드를 굉장히 여러 번 뿌려도 고착되어 있는 미생물들, 그리고 이미 형성된 바이오필름, 즉 생물막은 제거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논문에서도 이런 걸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겁니다. 지금까지가 개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이에요. 일단 조금만 생색내고 넘어갈게요. 이거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배우기 힘든 정보일 거예요. 그런데 자,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에어컨의 냄새 처리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런 구연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구연산을 이용한 에어컨 냄새 제거 방법은 뭐 LG전자에서 이렇게 공식 자료로 뿌리고 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블로그에 글을 쓰시거나 유튜브에 글을 쓰시거나 TV 방송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그거 제대로 쓰시는 분들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LG전자에서 지금 시키고 있는 이 방법 그대로 따라하시면요, 굉장히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크고 오히려 냄새가 더 악화될 소지가 크거든요. 잠깐 괜찮아졌다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니, 네가 LG전자에서 얘기한 걸 반박한다고 네가 그럴 자격이 되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LG에서 지금 알리고 있는 이 방법은요, 한 10년도 더 전에 알려진 방법이고요. 그때 LG전자 내부에서 구연산을 포함한 여러 세정제들을 테스트해가지고 냄새가 가장 덜 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나 단점들이 조금씩 나와서 요즘 LG전자 서비스 내부 직원들이나 아니면 저랑 직접 컨택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LG전자 서비스에 22년 정도 일하신 대명장님은 이게 뭐가 잘못된지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아직 대외적으로 배포될 때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제가 왜 그런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구연산은요, 물과 희석해서 사용했을 때 균을 죽이는 살균 기능이나 곰팡이 제거 기능은 없습니다. 뭐 인터넷 좀만 검색해도 막 구연산이 살균 작용을 한다, 곰팡이를 없애준다 막 이런 거 있는데 다 틀렸습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구연산을 물에 타게 되면 그 자체가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세균의 대사와 성장을 억제시키는 정균 작용은 있는데 살균 기능이나 제균 기능은 없어요. 그럼에도 구연산이 에어컨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구연산을 물하고 한 10대 1 정도로 섞어서 이렇게 만든 구연산 수는요, 에어컨의 증발기, 제가 말하는 냉각기 쪽에 이렇게 뿌리면 그것들이 물로 이렇게 씻겨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에어컨에 있는 냉각기에서는 물이 계속 맺히면 그럼 그 물이 어디론가는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스탠드 에어컨 냉각기 밑에는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로가 있고요, 이 배수로 끝에는 이렇게 호수가 연결되어 있어서 바깥으로 그 물이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도 이렇게 냉각기 밑에 물 빠진 구조가 되어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거 보이시죠? 제가 종이컵으로 이렇게 물을 한번 부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곰팡이와 균을 직접적으로 죽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걔네들끼리 결합을 약하게 만든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게 되면 냄새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구연산을 섞은 구연산 수는 어쨌든 구연산, 산성이잖아요. 산성은 곰팡이가 되게 좋아하는 환경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에어컨 청소 현장에서 곰팡이들을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물에 한번 타봤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물의 산성 농도는요, pH 7로 중성이라면 곰팡이를 이렇게 타면은 pH가 조금 내려가가지고 약하게 산성으로 변합니다. 이게 물하고 곰팡이 농도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지, 공기 중에 곰팡이를 포함한 미생물들이 이렇게 날린다면은 걔의 산도는 굉장히 좀 높고 좀 레몬 느낌,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구연산수를 이렇게 뿌렸을 때 진짜 중요한 거는요, 구연산수가 잘 씻겨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LG전자에서는 이렇게 구연산수 뿌리고 냉방 운전을 18도로 한 2-30분 운전하면 내부의 응축수가 이렇게 구연산수를 씻겨 나간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요거 이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올드 패션한 거예요. 지금 LG전자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상담사분 만나시면요, 이렇게 절차를 이 영상 수준이 아니라 진짜 FM대로 제대로 알려주시고요, 구연산수를 이렇게 뿌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씻겨내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연산 희석제가 좀 씻겨져 내려갈 수 있도록 골고루 맑은 물을 한번 분사를 해주신 다음에, 사실 애초에 LG가 구연산을 이용해가지고 에어컨 내부 청소할 때 쓰시라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구연산이 가격도 저렴하고요, 구하기 쉽고요, 그리고 천연 성분이다 보니까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덜 유해하고요, 냉각기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한 산성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명장님도 그렇고 일부 직원들은 이거랑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만큼 대외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자료에는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연산수를 직접 만들어서 보시면 꽤나 끈적끈적하거든요. 그걸 내부에 뿌렸는데 제대로 안 씻겨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뿌리면 냉각피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가 뻥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뿌리면 앞에 있는 에어컨 하우징 내부 쪽에 다 묻고요, 앞에서 뿌리면 뒤쪽에 다 묻습니다. 이렇게 냉각기에 핀에 묻어 있는 구연산수는 냉각기에 물기가 생기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겠지만 벽에 묻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곰팡이 생기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이런 구연산을 만드는 방법이 검은 곰팡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얘가 물하고 섞여가지고 축축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묻어있다? 곰팡이를 포함한 미생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구연산수를 이용한 에어컨 내부 청소 방법을 1번부터 8번까지 정말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작업 전에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기를 위해서 문도 반드시 열어놓으세요. 구연산이 아무리 친환경적이고 순해도요, 가루 형태로 뿌려지게 되면 눈이나 호흡 기측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연산을 물하고 한 10대 1 비율 정도로 섞어주고요, 이렇게 분무기에 넣은 다음에 냉각기에 충분히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냉각기에 뿌려줄 때 이렇게 냉각기를 두고 정면으로만 이렇게 뿌리게 되면 그대로 액이 뒤로 통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사를 할 때 앞과 대각선 왼쪽과 대각선 오른쪽에서 촥촥촥 뿌려줘야 돼요. 그리고 분무기를 뿌릴 때는요, 에어컨을 틀었을 때 공기가 나오는 쪽에 뿌려주는 게 아니라 공기가 들어가는 쪽에 뿌려야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스탠드 에어컨은 공기가 뒤쪽으로 흡입돼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방식이고요, 벽걸이 에어컨은 공기가 위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래쪽으로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충분히 구연산수를 분사한 다음에 약 20분 정도 지나고 스프레이에 물만 넣어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뿌려줍니다. 이거는 구연산수를 씻어내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걸 안 하게 되면 이 안에 하얀 가루가 생기면서 이 스프레이도 못 쓰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연산수는 좀 끈적끈적하다고. 당연히 막히겠죠, 그냥 두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안에 있는 구연산수가 이제 미생물들하고 미팅을 시작했으니까 이게 좀 더 잘 씻겨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안에 물이 잘 생기게 하기 위해서 냉방 온도를 18도 최저로 낮추고요, 그러면 실외기가 계속 돌면서 냉매가 시원해지는 게 실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물이 더 잘 생기겠죠. 그 상태에서 바람 세기도 최대한으로 올려서 30분 이상 가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앞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반드시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연산수에 의해서 이렇게 좀 결합되어 있는 게 분해되어 있던 그 세균들이나 미생물들이 물이랑 같이 배수되기도 하지만 공기 중으로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냥 마셔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한번 희석된 구연산수는 쓰고 그날 바로 버리세요. 왜냐하면 구연산수는 갈수록 끈적끈적해집니다. 구연산수를 이용해가지고 셀프 세척을 하실 거면 이 8가지 순서를 빠짐없이 하되 순서도 반드시 지키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앞서 제가 에어컨의 냄새를 제거하는 데는 5가지 방법이 있고 첫 번째인 구연산수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릴 차례인데,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구연산수의 약점을 좀 보완한 거예요. 자, 구연산수는 약산성을 띈다 그랬잖아요. 약산성이 아무리 약한 산성이라고 해도 알루미늄 핀에 오래 남아있으면 핀을 부식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곰팡이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핀을 부식시킨 거는 염기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약산성도 안 되고 약염기도 안 되면은 중성을 이용하게 되면 핀을 부식시키는 일이 없겠죠. 그럼 답 나왔네요. 이렇게 중성 성분을 띠고 있는 에어컨 세정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중성은 단백질을 녹이거나 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비누 성분, 좀 미끌미끌한 그런 성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중성에다가 계면활성제를 넣은 에어컨 세정제들은 시중에 되게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산도깨비 에어컨 세정제죠. 제가 이 업체로부터 뭐 협찬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판매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중성 에어컨 세정제 중에서는 판매량이 원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편의상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중성 에어컨 세정제를 이렇게 긴 말 쓰지 않고 그냥 산도깨비라면 그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데일밴드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면활성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계면활성제의 정확한 의미는요, 물하고 기름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컵에 넣으면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과 기름이 만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면을 계면이라고 해요. 근데 계면활성제를 넣으면요, 이 계면이 활성화되면서 두 개가 이렇게 섞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계면활성제예요. 우리 손에 기름이 묻으면 이렇게 물로만 씻었을 땐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계면활성제의 일종인 비누를 이용하면 이게 잘 지워지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 세정제 중에 이렇게 중성인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걸 이용하게 되면 얘네들도 직접적으로 곰팡이나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그런 미생물들이 뭉쳐있는 결합을 좀 약하게 만들고 미끌미끌하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것들이 같이 밖으로 배수되면서 냄새가 제거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구연산수 사용 방법 8가지 중에서 구연산수 대신에 이것만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산도깨비 에어컨 세정제도 그렇고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중성 이 세제들을 이용하는 건 그렇게 막 추천드리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산도깨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성분이 모두 다 공개되지 않았어요. 뭐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걸 뭐 다 공개해야 될 의무도 없고 그거 자체가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안전한 제품인가, 그거는 진짜 누구도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태코모아, 너는 만약에 구연산수랑 이런 산도깨비 세정제 중에 어떤 거 쓸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거 쓸 겁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냥 이거 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한 통에 한 3,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만드는 영상은 뭐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튜브라는 채널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린 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겠어요? 제조사에서 성분을 공개하지 않는데. 저 연락해가지고 조금 도와줄 수 있냐고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답이 안 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임밸류가 좀 높았다면 조금 달랐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인 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에어컨 청소를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만으로는 경우에 따라 순간적으로 나는 냄새는 줄일 수 있어도 냄새의 근원이 되는 미생물이나 바이오필름을 제거하기엔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전문가분들은 어떤 걸 쓸까요? 그리고 그런 전문가분들이 사용하는 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약품들이 그렇게 안 비싸요. 이런 약품 구입하셔가지고 직접 청소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두 제품은 현재 에어컨 청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투톱이거든요. 보통 현장에서는 얘는 칼크린, 얘는 웰존이라 불리거든요. 둘 다 이걸 직접적으로 여기 부어가지고 사용하는 건 아니고 물하고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한 2만 원대 중반 정도면 이거 구입하실 수 있고요. 보통 우리 빨래를 세척할 때 쓰는 세제나 다목적 세제들이 의뢰 그렇듯이 약알칼리성이고요. 방금 보여드린 산도깨비처럼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곰팡이나 세균을 죽이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곰팡이를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는요, 차염소산 나트륨이 주성분이 되는 락스라고 불리는 그런 성분들이 곰팡이를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런 것들은 곰팡이나 세균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결합을 떨어뜨려 가지고 밖으로 배수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제품들이고 그냥 종합 청소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웰존 제품은요, 국내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덕분에 한국냉동공조협회 인증을 받았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대기업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칼크린은 얘보다 아무래도 세척 능력이 더 뛰어나고 희석 비율도 더 낮게 희석해도 되고요. 특유의 조금은 산뜻한 그런 향이 있어서 주로 사설업체 분들이 이 칼크린을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로 그럼 LG에서는 어떤 걸 사용해요, 테크몽님? 이라고 물으시면 LG에서는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그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 두 제품은요, 괜히 전문가용 제품이 아닙니다. 사용 후에 훨씬 더 이것들을 잘 씻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품들을 좀 제대로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고압 세척기랑 물기를 충분히 말리기 위한 이런 에어건도 필요하고요. 가능하면 제품 분해도 이렇게 따로따로 한 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직접 닦아서 물기까지 완전히 제거해서 사용하는 게 이상적이라 이거를 직접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5번째 중에 4번째 방법이네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이 에어컨 청소 전문 업체를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방법은 제품을 직접적으로 분해를 하지 않고 기껏해야 이제 약품 뿌리고 그걸 좀 씻어내주고 말리는 이런 방법이었는데 이것도 냄새 제거에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냄새는 냉각기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진짜 모든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고 냄새 말고도 우리 되게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에어컨을 통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에어컨을 좀 오래 쓰면 냉각기 외에도 더러운 곳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에어컨 제대로 청소하려면 분해해서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작업자의 스킬과 장비도 정말 중요해요. 약품이 제대로 바이오필름에 침투를 하려면요, 요런 그냥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같은 거 말고요, 최소한 핸디펌프로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스프레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각기의 핀, 특히 스탠드 에어컨은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좀 튼튼한데 벽걸이 에어컨의 냉각핀은 굉장히 예민하고 쉽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고압 물 분사를 할 때 이거 아무 때나 분사하게 되면 요거 다 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컨 분해 스킬, 이런 약품, 이런 장비값, 이런 노동력까지 생각하면 에어컨 청소는 충분히 사람 부를만 해요. 그럼 시간이나 가격은 얼마나 드나요? 라고 하시면 보통 손이 좀 빠르신 분들은 에어컨 분해하고 청소하고 말리고 조립까지 하는데 벽걸이 에어컨 기준으로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스탠드 에어컨 기준으로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두 개 같이 하게 되면은 보통 빠르면 한 2시간, 정말 빠르면 1시간 반 안에도 이걸 마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불러가지고 이거 작업을 하면 되냐? 가격은 예상하신 것처럼 삼성이나 LG 같은 제조사 서비스 받으면 사설업체보다 보통 에어컨 청소 가격이 대당 한 5만 원 정도 더 비싸요. 그리고 대기 기간은 지금 좀 에어컨 청소를 많이 시작하는 5월 말, 6월 초 이때 기준으로 거의 3주는 기본이고 더 길게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사설업체 분들을 이용하게 되면 가격이 한 삼성이나 LG 그런 데서 받는 것보다 한 5만 원 정도 저렴하고요. 대기 기간도 한 일주일 정도로 꽤나 짧은 편이고 보통 LG나 삼성전자에서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용역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실력에 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걸 사업화 시켜가지고 직접 대표가 돼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사설업체에 더 실력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사설업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 어디에서 시키는 게 더 깨끗하게 세척하냐, 어디가 더 전문적이고 기술이 좋냐 라고 물으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바사 케바케거든요. 요즘 이쪽 업계는 조금 이렇게 날이 서서 서로를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에바포레이터라고 하는 그 냉각기를 직접 떼내가지고 따로따로 청소해야 진짜 청소다.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이든 이런 거 청소할 때 안에 있는 블로우 팬을 반드시 떼어내고 청소해야 이것도 진짜 청소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마케팅 포인트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달려있는 채로 해도 충분히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 떼어내게 되면 특히 그 에바포레이터라고 불리는 냉각기를 떼어내게 되면 거기는 진공 작업으로 안에 이렇게 냉매가
냉매가 흘러갈 때 안에 공기가 다 빠져 있는데 냉각기를 이렇게 분리하는 순간 안에 있는 냉매 일부가 빠져나가고 그러면 다시 나중에 진공 작업을 해야 되고 냉매도 다시 넣어줘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장의 위험이 너무 높다. 말 그대로 에바를 떼는 건 에바다 라고 하는데 둘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정 업체를 이렇게 딱 추천드릴 수 없다는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막 어디를 선택하라는 것보다 지금 제가 확실하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에어컨에서 단순히 냄새를 난다는 걸 넘어서요. 에어컨을 켤 때 눈으로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더러운 게 눈에 보일 정도다. 그러면 웬만하면요. 혹은 설치된 장소에 따라서 더러움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냥 가정집 기준으로 최근 한 3년 동안 에어컨 청소를 어디 맡기거나 내가 혼자서 한 번도 안 했다. 그런데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다. 눈에 뭐 그런 게 좀 더러운 게 보이는 것 같다 하시면 업자에게 맡기는 게 낫습니다. 제가 처음에 냄새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의 방법이 남았네요. 이걸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진짜 잘 모르시면 이거는 산지 막 며칠 안 된 에어컨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냄새가 난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것 때문이에요. 뭐 단순히 에어컨 사용한 다음에 송풍 모드로 잘 말려줘라 그런 뻔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앞에 내용 다 스킵 안 하고 보셨으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거의 다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게 개념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에어컨을 매일매일 틀었을 때는 꼭 냄새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냉각기가 항상 축축한 상태지만 계속 물이 생겨가지고 그 바이오 필름이 생길 정도로 미생물들이 이렇게 뭉치기 전에 계속 이렇게 씻겨 나가거든요. 미생물들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바이오 필름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럼 냄새가 날 때는 언제냐? 바로 간헐적으로 에어컨을 쓸 때입니다. 즉 하루 정도 에어컨 틀었다가 한 날씨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 2, 3일 에어컨 안 틀고 그러고 나서 에어컨 틀었을 때 냄새가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내부 건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에어컨 쓸 경우에는 내부 건조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한 번 에어컨을 쓰고 한동안 한 2박 3일 정도 안 쓰거나 그 이상 에어컨을 안 쓸 거라면 마지막에 건조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그냥 에어컨 같은 거 생각 안 해도 직접적으로 세탁을 할 때 세제를 쓰는 빨래도요. 세탁기가 빨래를 돌리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한 하루 좀 지나면 냄새 나잖아요.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에어컨들은 에어컨 전원을 껐을 때 자동으로 송풍 모드 막 10분씩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동 건조 기능은 진짜 최근에 와서야 안에 있는 습도를 확인한 다음에 짧으면 10분에서 길면 1시간 동안 이렇게 내부를 말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예전에 나온 것들은 10분도 없고 그냥 아예 내부 건조가 안 되는 제품도 많잖아요. 그리고 에어컨을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에어컨을 켰을 때 다음에 며칠 후에 에어컨을 다시 켤 건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엄청 오랫동안 사용 안 할 거니까 이번엔 좀 길게 말려야 되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매일같이 에어컨을 사용하신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자동 건조 사용하시거나요. 사실 매일 쓸 거라면 건조를 좀 안 해줘도 돼요. 아니 된다기보단 안 해줘도 영향이 좀 적어요. 근데 최소한 2박 3일 그 이상 동안 에어컨을 만약에 안 쓰실 거라면 반드시 에어컨을 끄기 전에 송풍 모드 혹은 공기청정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이상 이렇게 바람을 불어줘서 내부를 말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에어컨을 한번 잘 써가지고 내부에 물기가 되게 많이 맺혀있는 상태인데 전원을 그냥 껐다? 근데 자동 건조 기능이 없거나 자동 건조 기능이 그냥 10분 정도로 짧게 해주는 거다? 그리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한 2주 정도 동안 지나가지고 에어컨을 다시 틀었는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에 생긴 미생물들이 이미 미생물 필름, 바이오 필름을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딱딱하게 붙어가지고 알루미늄 핀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어컨이 다시 작동되면서 내부에 생기는 물기만으로 이 바이오 필름을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앞서 논문에서 보여드렸죠. 이렇게 충분히 건조 잘하고 말려줘도 2년 넘게 그대로 그 바이오 필름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 요건 자동으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구연산수를 쓰거나 산도깨비를 쓰거나 전문 약품을 쓰거나 전문 청소하시는 분들 부르시거나. 그래서 이 바이오 필름이 생기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2박 3일 이상 에어컨을 안 쓰는 경우가 있으면 마지막에 반드시 송풍 모드로 내부를 잘 말려줘라 이기도 한데 이거 송풍 모드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에어컨 제조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에 있는 문을 에어컨이 어떻게 자동으로 열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어컨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실내기로 들어가서 그 공기가 차가워져 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가고 실내에 있는 공기가 계속 순환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을 마지막에 껐을 때 창문이나 이런 거 열지 않고 자동 건조 모드로 이렇게 10분이건 1시간이든 계속 이렇게 공기청정 모드로 돌아가는데 그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안 지킨다? 그러면 실내에 있는 모든 악취들을 에어컨이 이렇게 다 포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되게 더워지니까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환기를 시키면 차가운 바람이 밖으로 나가고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문 꽁꽁 닫고 에어컨을 써야 돼. 행복해. 이게 행복이지. 캐리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사용하시고 환기 안 시키고 자동 건조할 때도 환기 안 시키면요, 그거는 새 에어컨이라고 할지라도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냄새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에어컨 냄새를 관리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고,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5개는요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에어컨을 장기간, 그러니까 2박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전원을 끄기 전에 최소 30분, 길면 1시간 이상 송풍 모드로 건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어컨 사용 시 환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에어컨 사용 전, 사용 중 간간히 이때도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에어컨을 끌 때, 건조를 시킬 때 이때 환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이 2가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을 구입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도 냄새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냄새에 대한 내용을 이제 끝마쳤고요. 사실 이거 외에도 제가 에어컨에 대해서 조사한 것도 많고 알고 있는 것도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릴 내용이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면 왜 에어컨 셀프 분해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었나 이런 거랑, 에어컨 제습 모드도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이거 제대로 사용하면 진짜 좋은데 요거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에어컨 추천 제품이나 브랜드별 차이, 그리고 어디서 구입하면 좋은지랑, 에어컨 청소업체, 특히 사설업체 고르는 팁이라든지, 언제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좋은지, 그리고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에어컨 전기요금 줄이는 이런 방법들까지 2023년도 지금 현재 최신 버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혹시 제가 에어컨 내용에 대해서 요건 좀 빨리 다뤄주세요 테크몽님 하시는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번 영상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제 구독자 여러분이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